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멕시코가 카르텔을 길들이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기 어려워하려. 그리고 중국은 기술 인재들에게 일자리 제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서방은 미칠 지경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멕시코와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멕시코 카르텔과 펜타닐, 밀수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과 양국 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멕시코가 펜타닐 밀수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 무역 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발표인데요. 멕시코는 이미 이민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마약 밀수 문제는 다릅니다. 펜타닐 같은 합성 약물은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밀수도 쉽기 때문에 미국 내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 한 멕시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의 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총알이 아닌 포옹이라는 정책을 펼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폭력과 마약 유입을 막는 데 실패했죠. 새로운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내부에서는 카르텔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이슬람 테러 집단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제재와 군사적 개입까지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멕시코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수사로 받아들여지며 멕시코 내부적으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멕시코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새 안보장관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는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살인율을 절반으로 줄인 경험이 있는 만큼 그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30년간 쌓아온 경제 및 안보 협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와 미국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양국 간의 신뢰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장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관세 위협은 단기적인 압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의 새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 전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기술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전략과 이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 같은 중국 대기업은 해외 기술 전문가들에게 높은 급여를 제안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정밀 광학 장비 제조 업체인 자이스, SMT의 직원들에게는 최대 3배의 급여를 제안하기도 했죠. 화웨이의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정보기관의 조사를 촉발시켰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구의 첨단 기술에 접근하려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인재 유출 시도는 서방 국가들에게 큰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과 한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대만은 기술 인재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위반자는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민감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설계도를 유출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조사 중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아직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활발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의뢰 UV극 자외선 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ASML과 그 협력 업체들이 주요 타깃인데요. 중국은 ASML 기술을 통해 최첨단 칩을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만과 한국의 전직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차국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SMC와 삼성에서 일했던 엔지니어가 중국 기업에 입사해 주요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이스뿐만 아니라 레이저 증폭기를 제조하는 TRUMPF와 같은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는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뿌리고 기도하기 전략으로 불리는 무작위 접근 방식을 사용하며 일부는 실제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채용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통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정보기관에서 경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재 유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국의 기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